내가 쓰고 싶은 주제 뭐냐? 독서를 하면서 여러분이 크게 깨달은 주제가 있을 수 있어요. 야,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뭔가 아주 특별하게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어떤 주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은 독서를 하거나 이럴 때에 깨달은 주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선교 현장, 여러분이 사역 현장 속에서 에, 경험하면서 나는 이 부분은 조금 더 내가 알고 싶다 하는 그런 주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뭔가 사역을 하면서 혹은 공부를 하면서 발견한 것을 이거는 나만 알기는 아깝다. 꼭 다른 사람에게 이것은 꼭 알리고 싶다. 이런 주제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혹은 현장 속에서 어떤 가설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이론을 가지고 내가 사역을 할 건 아닌데 현장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반복하다 보니까 뭔가 어떤 가설을 발견하게 돼요. 어떻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오, 이것 봐라. 그러면서 이걸 조금 더 이론적으로 검증을 해보고 싶다. 이런 주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사역 속에서 이제 깨달은, 내가 깨달은 어떤 그런 것들. 혹은 내가 그냥 꼭 해보고 싶은 요 주제만큼 내가 또 공부하고 싶어. 더 깊이 있게, 더 넓게,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어. 이런 주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경험한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제. 이런 것들도 내가 논문의 주제로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주제들 중에서 내가 선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논문을 만약 쓰게 된다면 이런 것과 관련돼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 관심 있는 주제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고 좀 정리해보시고 노트에다 정리해보시고 그래서 더 내가 끌리고 더 내가 연구하고 싶고 그런 주제들을 동그라미 쳐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한번 자료를 이제 수집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주제를 선택하는 데서 기본적인 원리는 당연히 전공과 관련된 걸 해야 되겠죠. 전공은 이건데 주제는 전혀 엉뚱한 걸 한다 그러면 이거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전공하고 있는 그 전공 분야와 관련된 주제를 일단 선정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정보 수집이 용이한 주제를 설정하라. 이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주제를 선정했는데 그 주제가 너무 유니크해요. 물론 이 논문이 유니크한 거는 장점일 수 있는데요. 반대로 단점일 수 있는 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그 주제에 대한 정보가 많지가 않죠. 그러면 논문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유니크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뭐 RISS에서 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그래도 한 뭐 30개 이상 되는 논문이 있다. 그 주제에 관련돼서. 그렇게 되면 최소 그래도 최대 한 50개에서 100개 이상 되는 그런 논문의 어떤 키워드가 있다, 논문들이 있다. 그러면 그 주제는 그래도 정보 수입이 용이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주제에 대해서 논문을 많이 썼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가 주제를 선정할 때 있어서 정보 수집이 용이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논문 쓰기에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논문의 주제는 현재 이슈되고 있는 그런 주제가 있죠. 시대적으로나 상황적으로나 뭐 여러분이 RISS에서 검색하면 우리 뭐 신학교나 선교학부뿐만 아니라 일반 학부 중에서 전체를 통합해서 가장 많은 쓰여진 주제가 코로나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와 현재 이슈가 되는 주제를 고려해서 우리가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뭐 좋은 논문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제는 좁고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와이드하고 광범위한 주제가 아니라 분명한, 내가 연구하기에 분명한 좁고 구체적인 것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 현재 상황에서 연구 가능한 주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시간적으로 혹은 자원이나 혹은 어떤 학문적인 수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가 제한이 있어요. 무한정으로 나에게 시간이나 자원이나 그런 것들이 주어진 것이 아니고 분명한 제한이 있어요. 그죠? 그것을 벗어난 연구를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가용한 시간, 뭐 선교사역, 교회사역, 아니면 가정을 돌보는 일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논문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 제한된 시간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정적인 그런 것들 그리고 학문적인 어떤 수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과연 내가 가능한 내 현재 상황에서 연구 가능한 주제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서 주제를 선택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제는 좁고 구체적으로 하라. 제가 그 기본적인 원칙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구체적인 논문 제목 여기 제가 가져온 제목들은 실질적으로 논문 학위를 받은 제목들입니다. 디민학이나 다 박사과정 논문이에요. PhD 디민 과정에 있는 그 논문의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사과정, PhD 과정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론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있고요. 또 디민이나 혹은 디미스 과정은 또 현장 중심의 어떤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 중심 목회를 통한 교회 성장 연구, 성복 중앙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논문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도 점점 그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세 가지의 필터를 가지고 구체화시키고 그 연구에 좁혀 연구를 집중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요. 전에 드렸고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전도 중심의 목회, 교회 성장 연구, 그 다음에 특별히 그 연구의 대상이 성복 중앙 장로교회 해가지고 점점점 좁혀지는 걸 보죠. 그래서 이럴 때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어떤 분명한 어떤 재료들이 변수들을 내가 어떻게 준비할지가 방향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주제는 이렇게 좁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두 번째 제목을 보니까 귀납적 성경 공부를 통한 브라질 복음주의 목회 지도자 훈련 방안. 저거 제가 에러가 났는데요. 제가 수정된 그 강의안을 다시 보내드릴게요. 제가 먼저 보내드렸는데요. 수정해서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제목 속에도 귀납적 성경 공부라는 하나의 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복음주의 목회자, 그 다음에 지도자 훈련 방안, 이런 식으로 한 세 가지 정도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를 특별히 이제 그 연구 대상은 브라질에 있는 복음주의 목회자들이죠. 그들을 연구하는 건데 귀납적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지도자 훈련 방안을 통해서 그것을 연구하겠다. 그래서 그런 좁혀가는 특별히 이제 세 가지 정도의 변수를 가지고 좁혀가는 그런 제목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알코올 마약 중독자 갱생을 위한 거주형 치유 공동체 모델 연구, 우크라이나 PCU 모델을 중심으로 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쓰신 PhD 논문인데요. 여기도 역시 알코올 또 마약 중독자 갱생이라는 그 주제 어떤 변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거주형 치유 공동체 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역적으로는 우크라이나 PCU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그 PCU는 뭐 Presbyterian Church in Ukraine, 우크라이나에 있는 장로교 신학 그런 장로교 교단 모델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죠. 그래서 제목들을 보면 뭔가
구체적으로 좁혀가고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제를 설정할 때는 일단은 뭐 큰 주제를 하나 잡고 키워드로 잡고 어떻게 이거를 좀 더 구체화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더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제목을 보겠습니다. 지역교회 선교적 본질과 연합에 관한 연구. 뉴저지 필그림 선교교회와 러브 뉴저지 연합운동 그리고 GUM 선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좁혀지고 있죠. 지역교회 선교적 본질, 그 다음에 연합, 선교적 본질 그리고 연합에 대한 것. 근데 뉴저지에 있는 필그림 선교교회 그리고 또 러브 뉴저지 연합운동 그리고 GUM이라는 선교단체를 사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포커스를 좁히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대상은 뉴저지에 있는 교회 그리고 뉴저지에 그 교회 설립된 선교 단체를 중심으로 하는데 핵심적인 또 변수는 선교적 본질, 지역교 선교적 본질과 연합에 대한 연구를 그렇게 쓰겠다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예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내가 주제를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 주제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상을 선정하는 것입니다. 보통 이거를 이제 종속 변수라고 하는데요. 종속 변수는 뭐냐면 그 영향을 받는 변수예요. 그 연구 대상이 주로 영향을 받는 변수인데 종속 변수라고 합니다.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는 변수.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상이죠, 대상. 그래서 내가 그 논문의 주제를 지금 내가 고민하면서 잡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첫 번째로 고민해야 될 문제가 그러면 누구를 어떤 대상을 내가 선정해서 연구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연구의 대상은 뭔가 이런 걸 생각하면 일제 특정 그룹일 수도 있겠죠. 어린이라든가 성인, 뭐 여성, 남성, 선교사, 뭐 장애인, 현지인, 목회자, 뭐 선교사 반복됐는데 에러된 것들은 제가 다시 한번 수정해서 보내드릴게요. 강의안. 여러분 그 메모할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보내드릴 거니까. 그래서 특정 그룹 대상을 선정하세요. 내가 논문을 쓸 건데 과연 그러면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이거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겠죠. 주제를 잡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대상이 꼭 이렇게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농촌 지역이라든가 도시 지역 아니면 어떤 선교지, 여러분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지의 어떤 특정 지역, 도시, 어떤 도시 이름 이렇게 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지역이 포커스가 한정이 되면서 주제가 좁혀지는 거죠. 그래서 그 주제가 좁혀지면 뭐 어떤 나라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어떤 특정 지역을 딱 포커스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이제 변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 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리고 만약에 특정 그룹이 어떤 저런 사람들이 대상이다 그러면 선교사라도 뭐 전체 선교사일 수도 있지만 어떤 지역별 선교사일 수도 있고 그러면 그 선교사에 대한 어떤 변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을 내가 선정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주제를 지금 논문 주제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내가 특정 어떤 대상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사역과 관련돼서 그 주제와 관련돼서 누구를 할지 어떤 지역을 할지를 여러분이 정해야 됩니다. 혹은 교회를 할 수도 있겠죠. 혹은 선교 단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 속해 있는 선교 단체 그런 것을 대상으로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꼭 연구해보고 싶은 연구 대상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그거를 먼저 생각을 하시면 주제 선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에 있는 어린이를 대상, 어린이 뭐 전도,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 전도를 위해서, 혹은 뭐 지역을 선정한다면 뭐 이집트 아수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연구의 대상을 먼저 선정하면 여러분이 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이 주제를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선교적인 방법론을 선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 대상이 이제 결정이 됐다면 이거를 이제 독립변수라고 하는데요. 독립변수는 뭐냐면 영향을 주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선교 대상을 내가 어떤 스펙트럼으로 어떤 안경을 가지고 평가할 것인가. 그러니까 평가한다는 것은 그 연구 대상을 그런 관점으로 내가 연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향을 주는 거죠. 연구 대상에게. 이게 연구 대상은 종속 변수고 연구하는 방법론은 독립 변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그 연구 대상을 연구할 것인가 이거를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특정 선교적인 이론일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어떤 주제로 해석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선교적인 주제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선교적 교회로 내가 연구 대상을 평가한다, 연구한다, 분석한다.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연구 대상을 어떤 관점으로 분석하냐에 따라서 연구 결과는 다 다르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그것을 분석하고 결론을 냈느냐에 따라서 연구의 방향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도 전략 혹은 치유 상담, 선교사 훈련 혹은 교회 성장 방안 혹은 가정교회 혹은 설교를 분석하는 것, 아니면 위기 관리, 아니면 리더십에 대한 연구, 혹은 교회 개척, 부흥 전략, 혹은 은사 개발, 다양합니다. 선교적인 어떤 이론들은 다양하고요. 여러분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방법론을 그 연구 대상을 그런 스펙트럼으로 분석해내고 그 연구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좁혀가면서 여러분의 주제를 설정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제가 세 가지 필터라고 그랬잖아요. 논문 그거 두 가지로는 좀 부족하고요. 조금 더 좁혀가려면 한 가지 더 필터, 그 매개 변수라고 그러는데 그 영향을 주는데 어떤 변수를 조금 더 좁혀서 영향을 하나를 더 이렇게 매개 변수로 중간에 줘서 조금 더 구체화 시키는 거죠. 이 세 번째 필터는 뭐 두 번째 선교적 주제와 뭐 다른 조금 더 다른 이론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범위를 더 좁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변수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교적 주제나 아니면 연구 대상을 조금 더 한정하거나 영향을 주는 변수를 줘서 그 연구 주제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세 가지 필터를 통해서 논문의 주제를 좁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 좋은 논문의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논문의 주제라는 것은 그만큼 연구할 수 있는 분명한 방향성이 그 주제, 제목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주제만 그렇게 잘 잡혀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 논문을 이끌어 갈지가 이제 그 논문 제목만 보아도 이제 이렇게 짐작이 되고요. 또 기대가 돼요. 그게 좋은 논문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니까 좋은 논문의 주제를 잡을 때 논문을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한 방법들을 여러분이 그 논문의 주제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좋은 주제를 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실질적으로 논문을 썼던 제목들을 한번 보면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구 대상이 누구인가? 제가 또 그 논문을 학위를 받았던 거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어, 에, 첫 번째는 영적 능력을 통한 전도에 관한 연구 이렇게 됐고요. 부제목이
크라이스트 위트니스 미션을 중심으로 아마 선교 단체인 것 같아요. CWM. 영적 능력을 통한 전도에 대한 연구.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연구의 대상이 약간 불분명하지만 그래도 이제 CWM이라는 이게 선교 단체 같죠?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연구 대상으로 우리가 고려되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두 가지 필터는 영적 능력이라는 어떤 선교적 이론과 그다음에 전도, 영적 능력을 통해서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주체가 뭐냐? CWM이라는 선교 단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통해서 연구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논문을 키워드에서 이제 RISS 같은 데서 검색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논문이 어떤 논문인가를 이해하는데 제목이 가장 중요하죠.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논문인지를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개요를 읽고 그다음에 목차를 읽고 이렇게 하면은 그 논문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이 논문이 어떻게 흐를 것인가를 파악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CWM이라는 것이 연구 대상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건강한 교회 성장을 위한 가정교회 연구와 적용 방안하고 부제가 늘 푸른 장로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연구 대상이 늘 푸른 장로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늘 푸른 장로교회라는 이제 분명한 연구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늘 푸른 장로교회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죠.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설명해야 되겠죠. 아마도 이걸 선정했다는 것은 내부자적 관찰자적 시점에서 논문을 이제 연구를 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본인이 사역한 교회라든가 어쨌든 어떤 관계가 있는 교회겠죠. 그래서 거기서 내부자적인 관찰 속에서 오리지널 소스를 정보를 수집해서 늘 푸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설명해내는 부분이 분명히 그 논문 속에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설명하는데 이 교회가 목표점은 건강한 교회 성장이에요.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장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건 아마도 디민 논문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건강한 교회 성장, 그 건강한 교회 성장에 대한 물론 연구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 정의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근데 어떤 그 스펙트럼을 가지고 성교적 이론을 가지고 분석해내냐라고 했을 때 가정교회라는 것, 가정교회와 그다음에 적용하는 방안을 우리가 제시하겠다. 이런 그 논문의 주제 속에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 가지의 그 어떤 그 변수들이 그다음에 세 가지 필터가 적용이 돼 있고 특별히 여기서는 연구 대상이 늘 푸른 장로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푸른 교회 장로교회에 속한 사람이나 아니면 늘 푸른 교회 장로교회와 비슷한 규모나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논문이 굉장히 가치가 있겠죠. 도움이 되는 논문이 되겠죠. 세 번째는 끄르즈아우따 장로교회 성장을 통한 브라질 남부 지역 장로교 선교 활동화 방안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이것도 연구 대상은 끄르즈아우따 장로교회겠죠. 아마도 브라질 남부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그 끄르즈아우따 장로교회가 브라질 남부에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죠? 그 연구 대상이 저 교회의 성장, 그 교회이고 그 교회에 대한 또한 연구와 또 설명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장을 통해서 브라질 남부 지역 장로교 선교 활성화 방안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뭐 필터가 2개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굳이 나눈다면 이제 크루즈아우따 장로교회가 연구 대상이고 특별히 이제 선교 활성화. 근데 먼저 그 장로교회 제목으로 봐서 우리가 분석해낼 때 그 크루즈아우따 장로교회가 굉장히 그래도
그 남부 브라질 장로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장을 해서 남부 지역을 선교를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그 제목 속에서 그거를 이끌어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크루즈 아웃더 장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와닿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교회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이 제목 속에서. 그래서 이 제목을 통해서 연구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파악할 수가 있고 어떤 필터로 그것을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인데 이론적인 어떤 그런 거는 많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성장을 시킬 것인지 이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어떤 근거라든가 그런 것이 없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는 아주 좋은 주제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여러분이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은 교회 성장과 관련하여 기도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이렇게 했고요. 부제로는 시드니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연구 대상은 시드니 순복음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시드니에 있는 순복음교회가 어떤 교회인지가 설명이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히 핵심적인 어떤 이론적인 성교적 이론의 근거는 기도 그리고 그 목표 지향점은 교회 성장인데 기도를 통해서 교회 성장을 이루겠다 이런 어떤 논문 속에서 제목 속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은 시드니 순복음교회다. 그리고 기도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뭔가 교회 성장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논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 그냥 기도 하나만 이렇게 놓기에는 조금 이것도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 가지 필터가 다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논문 제목을 여러분이 보시고 첫 번째로 연구 대상이 무엇인가 이거를 한번 이렇게 제목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이 그런 훈련들을 하시면 여러분이 논문의 주제를 설정하는 데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요 선교 이론이 무엇인가? 그 논문의 제목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논문의 제목을 또 한번 보죠. 이거는 학위를 이미 받으신 제목들입니다. 첫 번째는 조용기 목사의 영적 리더십 연구 이렇게 돼 있고 부제는 클린턴의 리더십 개발 이론 중심. 여기서 연구 대상은 조용기 목사님이죠. 근데 이제 주요 선교 이론은 클린턴의 리더십 개발 이론입니다. 그래서 로버트 클린턴 박사님이 플러에서 이제 교회 성장학이 저물면서 대두된 게 리더십 이론인데요. 저 클린턴 교수님께서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을 나름대로 그 리더십 나름대로 개발 이론을 만들어서 다 분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리더십을 플러에서 발전시키는 데 계기가 되었는데 어쨌든 그 클린턴 교수님의 리더십 개발 이론을 가지고 조영기 목사님을 분석해내겠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필터는 영적 리더십, 조영기 목사님 영적 리더십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교 이론은 클린턴의 리더십 개발 이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제목은 논문 제목은 귀납적 성경 공부를 통한 브라질 복음주의 목회자 지도자 훈련 방안. 이것도 이제 연구 대상은 브라질 복음주의 목회자죠. 그런데 주요 선교 이론은 귀납적 성경 공부 혹은 지도자 훈련 방안. 근데 이제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은 귀납적 성경 공부라는 것을 우리가 제목에서 알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타문화 복음 전달로서의 관계 전도 연구. 그런데 부제는 카자흐스탄 곡시타우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 연구 대상이 카자흐스탄에 있는 꼭시타우 교회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선교 이론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관계 전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복음 전달자로서의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포커스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커뮤니케이션 또 릴레이션을 통해서 전도, 관계 전도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또 복음 전달, 타문화 복음 전달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체화될 때 논문을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가 이렇게 방향성이 잡히죠. 카자흐스탄 꼭시타우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교회가 태생되고 거기에 처치 멤버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현재 상황은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 한 챕터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관계 전도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타문화 복음 전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이론으로 뭔가 설명이 돼야 되고, 이렇게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연구해야 될지 그리고 선행 연구로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될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좋은 주제는 바로 내가 연구해야 될 학문적인 어떤 준비물들이 뭔지가 분명하게 서 있게 된다는 거죠. 제목을 통해서. 마지막 논문의 주제는 미국과 한국 노숙자 사역에 대한 비교 연구. 소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됐는데요. 이거는 뭐 아주 흥미롭긴 합니다. 왜냐하면 노숙자 사역을 한국과 미국의 노숙자를 비교한다 그러니까 좀 흥미롭긴 하죠. 근데 이제 이 연구 대상이 노숙자이면서도 특별히 이제 부제목이 소중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이 선교 단체 노숙자 뭐 사회봉사 선교 단체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근데 그 소중한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서 시작됐지만 한국에도 들어와서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숙자 사역이 한국과 미국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거를 비교해서 연구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디민 정도의 학위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 중심이기 때문에 어떤 이론적인 것보다 어쨌든 그래도 흥미롭긴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그런데 여기서 주요 선교 이론이라고 하면은 특별한 선교 이론은 나타나진 않아요. 그죠? 다만 이제 노숙자 사역이라는 어떤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역이라는 것, 그게 이제 주요 선교 이론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가지 필터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 이제 똑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제 세 가지 필터로 생각해 보면 아까 이제 연구 대상이 조용기 목사님, 클린턴의 리더십 개발이 선교적 이론이라면 이제 영적 리더십. 이것이 이제 세 번째 필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이제 브라질 복음주의 목회자, 그다음에 귀납자 성경 연구, 그다음에 지도자 훈련 이렇게 세 가지.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꼭시타우 교회 연구 대상, 그다음에 관계 전도가 이제 어떤 이론이라고 그러면 선교적 이론이라고 그러면 타문화 복음 전달이라는 또 하나의 매체 필터를 고려하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소중한 사람들 혹은 노숙자 연구 대상이라고 할 때 특별히 여기서는 두 가지 정도 밖에는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요거는 약간 논문 주제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논문 주제를 보면서 이 세 가지의 필터를 가지고
이 논문이 주제가 잘 됐나 안 됐나 이것을 분별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이 논문 주제를 여러분의 논문을 주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 주제를 여러분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훈련을 하면서 여러분이 좋은 주제를 선정하게 되면 좋은 논문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훈련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RISS에서 그 논문 주제에 대한 리스트를 엑셀로 내보낼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엔드노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엔드노트를 내보내는 방법을 설명해 드렸지만 엔드노트가 아니라 바로 엑셀 파일로도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시면 논문이 검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검색된 논문의 리스트들을 그것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논문 제목 혹은 뭐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엑셀로 내보내기를 하면 이제 이렇게 이제 RIS에서 내보내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논문 제목, 그다음에 학교, 학위명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엑셀로 나오는데 추가로 거기다 여러분이 연구 대상이라든가 이론적 배경, 그다음에 매개 변수, 세 가지 필터 이렇게 위에다가 란을 만들어 놓고 그 제목을 보시고 그거를 한번 분석해 내세요. 그러면 그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논문의 주제를 선정하는데 여러분의 실력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시연해 보이면 실질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웹브라우저 보이시나요? RISS 화면이 안 보이시나요? 보입니다. 네네. 그 엔드노트를 그 내보내기 했을 때와 방법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키워드 검색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성장이라는 것을 검색을 할게요. 검색을 하면 이제 학위가 키워드 교회 성장이라는 것을 검색하니까 학위 논문이 7,107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박사 논문만 걸러내려면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여기서 국내 박사가 1344개, 그다음에 해외 박사가 195편이 지금 RISS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위 유형만 선택해 가지고 실행을 눌러주면 이제 걸러지겠죠. 논문 교회 성장이랑 키워드로 썼을 때 이제 논문들이 1539건이 걸러졌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10개씩만 출력이 돼서 이제 지금 앞에 보이는 건 10개만 나와 있지만 여기를 누르시면 20개, 뭐 30개, 100개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일단 30개 정도만 출력을 조회를 하면 지금 스크롤바가 더 늘어나겠죠. 30개로 출력을 조정했으니까 스크롤바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쭉 밑으로 내리면 30개씩 이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선택해요. 전체 선택하는 거는 이 앞에 네모칸을 클릭하시면 전체가 선택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1,500개가 다 선택된 게 아니고 지금 앞에 출력된 30개가 지금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앞에 게 전체를 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과정은 이 논문의 제목의 리스트를 엑셀로 출력해서 그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가지고 그 제목을 보고 세 가지 필터, 연구 대상이 뭐고 선교적 이론이 뭔지 그리고 매개 변수가 뭔지 요거를 분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이 훈련을 하시면 여러분의 논문을 이제 정하는데 주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아주 탁월한 관점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좋은 논문의 주제를 설정할 수 있겠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그 엑셀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오는 훈련을 여러분에게 시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면 30개가 선택되었고요. 여기 내보내기라는 게 있습니다. 내보내기를 선택하면 창이 하나 뜨면서 창이 보이시나요? 창 뜬 게? 예. 예. 여기 보면은 내보내기 형태를 선택하세요. 여기 저기 엔드노트도 있지만 여기 엑셀도 있어요. 엑셀을 저장. 그 엑셀에 이제 옵션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간략 정보, 제목, 저자, 연도, 그리고 상세 정보가 있는데 상세 정보라면 너무 필요 없는 정보들이 너무 많이 와요. 그래서 간략 정보만 하시고 그냥 내보내기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 파일을 하나 다운로드가 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된 파일을 클릭하시면 이게 엑셀 파일이에요. 그래서 그 30개 선택했던 것이 엑셀 파일로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엑셀이 열리면서 그 30개에 대한 논문의 제목과 그 다음에 저자, 이렇게 제목, 저자, 그 다음에 학교, 출판일, 학위, 과정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옆에다가 칸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이 뭐 연구 대상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지금 화면이 약간 그런데 연구 대상 칸을 만들어서 연구 대상 뭐 선교적인 이론적인 배경 매개 변수 칸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제목을 읽어보시고 연구 대상이 뭔지 이론적인 배경이 뭔지 그 다음에 매개 변수가 뭔지를 한번 보면서 그냥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바로 그런 안목이 높아지고 여러분이 쓰고자 하는 논문에 대한 주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화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엑셀로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요.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논문 주제를 그리고 밑에다가 칸에다가 밑에 있는 비어 있는 칸에다가 여러분이 주제를 써보세요. 그리고 써보시고 분석해보세요. 나름대로 내가 연구 대상 누구로 했고 연구 이론을 뭘로 했고 매개 변수를 뭘로 했는지 여러 주제들을 계속 써보세요. 쭉 써보시고 그 중에서 좋은 거를 선택하셔가지고 물론 이걸 선택할 때는 여러분의 멘토, 지도 교수님과 의논을 하셔서 여러 가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제가 멘토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드렸죠. 멘토는 학문적인 부모와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문을 쓰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항상 멘토와 교류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나누면서 분명히 멘토 대신 지도 교수님이 학생에 대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옵션이 뭔지를 제시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들으면서 또한 내가 좋은 주제를 설정하는 것들 아이디어를 계속 연습하면서 어떤 게 좋은 논문의 주제가 될 것인가를 이렇게 하시면 분명히 좋은 논문의 주제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반복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엔드노트로 내보는 방법입니다. 엔드노트는 이거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RISS에서 선택한 논문을 가져올 때 서지 정보를 가져올 때 엑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엔드노트 다섯 번째 있는 엔드노트를 선택하고 이제 내보내기 누르시면 이제 서지 정보가 엔드노트로 오게 되죠. 파일이. 그래서 그거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엔드노트로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로 그 논문을 쭉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RISS의 좋은 점이 뭡니까? 풀 텍스트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키워드로 검색한 모든 논문의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엔드노트에서 받아 내려온 서지 정보를 엔드노트를 모르신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거는 엔드노트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요 엔드노트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엔드노트가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로 서지 정보를 논문의 자료들을 리스트를 가져와서 거기서 가능하시면 이 논문의 풀 텍스트 PDF를 다운로드 받아서 거기에 어태치를 시켜 놓으시면 여러분이 논문을 쓰실 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논문의 주제를 잡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좋은 논문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논문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주제를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출발을 잘하면 여러분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논문의 주제와 관련돼서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될지 이게 분명해져요.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또 이렇게 연결해서 그 아이디어를 학문적으로 정리해 낼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도 떠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논문의 주제를 잘 설정하시면 좋겠습니다.